지난 20일 국내 일부 언론사들이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아고다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도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사과는커녕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관계 개선 해법을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며 일본 불매운동을 올해에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보도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도를 한 언론사는 5일 전 전혀 다른 보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본 여행 국내 1, 2위 여행사인 하나투어 모두투어에서 설 연휴 여행 1위는 단연 베트남이었습니다. 모두투어에서 베트남은 점유율 40%에 달했고 하나투어도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해 동남아가 70%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지난해 설 대비 70에서 80%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취급했던 하나투어는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영업손실 28억 원 적자로 전환했고 모두투어도 22억 원으로 영업손실을 맛봤습니다. 또한 인터파크 투어의 조사 결과는 일본 대체 여행지로 대만이 급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작년보다 99.2%나 급증하며 다음으로 방콕, 괌, 다낭 순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자 지난 20일 일본 아베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을 4천만 명 유치하겠다는 말을 빼고 2030년 6천만 명으로 목표를 바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지난해에 이어 올 설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한국 관광객의 보이콧의 여파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일본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최근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고객사 지원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곳에서 2,000평이 넘는 3층 규모의 도시형 공장에서 앞으로 최대 400명의 직원들이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하자 국산에 나서고 다른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이에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나섰지만 이번처럼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짓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 소재 부품 탈일본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금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이 6개월 만에 고순도 브라스도를 개발해 생산해내는 쾌거를 이룩했고 지난 22일에 한국 정부는 올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약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예산 70%를 집행하며 극의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3일 지난해 무역 통계를 발표하며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약 17조 원으로 전년보다 34.2%가 더 커진 수치였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여파도 컸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은 반토막 났고 자동차와 음식료 등 수출 규제 불매운동 관련 품목들의 통계가 악화됐습니다. 일본은 처음 한국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자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얼마 못 갈 것이라고 폄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뜨거웠고 식지 않았습니다. 불매운동 초기 화제가 됐던 유니클로는 올해 연수익을 당초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망언을 했던 유니클로의 오카자키 다케시는 지난 8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토했습니다. 지난해 IMF에서 2023년이 되면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전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한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처음으로 100조 원 매출을 달성했고 한국의 조선업도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전과 스마트폰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1위 점유율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부품과 소재들도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국의 추격은 한때 제2의 경제 대국이자 절대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선진국 일본을 곧 따라잡을 전망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조사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라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평균 70%에 가깝게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대만이 80.2%,
인도가 69.2%, 미국이 61.2%, 브라질이 77.4%, 프랑스가 66.4%, 영국이 58%, 러시아가 72.5%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5.8%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정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지만 이젠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3.4점, 중국 2.1점, 러시아 1.9점, 한국 1.9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과 사이타마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일본의 여론조사 2019에서 일본 사람들이 5점 만점에 국가별로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점수입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미국이 3.4점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국은 러시아와 같은 1.9점, 중국보다 0.2점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일본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희귀한 통계이고 일본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끝을 모르고 복잡하게만 꼬여갔던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최근 1단계 무역 합의 후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인데요. 규모가 무려 45조 달러, 하나로 5경 2천조 원, 미국과 중국의 1년 GDP를 합산한 것보다 1경원 이상 큰 규모로 블룸버그는 이를 중국의 빅뱅 개방이라며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전면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 전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외국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가 중국의 회사를 차려도 중국 정부의 특별 감시나 불리한 강제적 조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허가 자체를 쉽게 내주지 않았을 뿐더러 승인을 해주어도 무조건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 회사를 차리게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외국 기업들의 기술들을 빼돌렸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였죠.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에 강도 높은 규제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해외 기업들을 통째로 사버린 다음에 기술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금융시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블룸버그의 표현 빅뱅 개방이 매우 정확합니다.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탄생하였다는 이론처럼 중국의 5경 2천조 원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벌써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아문디 등 보통 수천조 원의 돈을 굴리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 회사들이 100% 혹은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자산 운용 회사를 중국에 차리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등 세계를 이끌고 있는 투자 은행들도 중국의 증권사를 차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의 NH농협도 중국에서 공소집단 유한공사와 합작으로 증권회사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의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은행과 보험회사까지 차리는 것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로펌인 잉커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만 8,300명으로 세계 1위, 국내 1위 로펌 회사 김앤장 변호사 수가 747명, 2위 광장 480명, 3위 태평양 431명, 5위 세종 350명 등 10대 로펌을 모두 더해도 3,223명입니다. 중국의 로펌 잉커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잉커가 단순히 한국에 있는 중국 회사들의 변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현지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한국이 중국의 최애국이라는 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즉 중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좋은 조건에 중국과 거래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한국의 대형 금융회사 6개 모두가 이미 중국에 투자 자문사 형태로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국가의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국의 심장,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중국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는데 9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중국의 우시 공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겠죠. 당장 2020년 1월 1일부터 5경 2천조 원의 중국 금융시장이 해외 기업들에 개방되는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중국에 흘러 들어갈 것이고, 동시에 이는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죠.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규모의 한국 반도체들이 안정을 찾고 다시 글로벌 무대에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의 대항마 AIIB에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투자, 운용 인력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미국 눈치 보느라 가입조차 하지 못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많은 수의 기업들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닌텐도, 샤프, 교세라,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도시바 기계, 고마스 등 정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태국, 베트남, 멕시코 등의 국가로 옮길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4일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나바로 정책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이루어졌고 가방에 집어넣을 일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확정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잘못된 외교로 아시아 국가 중 홀로 5경 2천조 원의 중국 금융시장 빅뱅 개방의 기회를 놓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최고 수익률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네요. 2020년에도 최고 수익률과 함께 최고의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